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건강하십시오. 자,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네, 뭡니까? 새해 첫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. 가장 먼저 노동개혁이다. 노동의 강조점을 좀 더 찍은 거죠? 그렇습니다. 네,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이게 노동개혁이라는 건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,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환호를 했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후에 이어진 게 이제 회계를 좀 더 투명화해야 된다. 그래야지 노조도 더 이상 그렇게 중국식 회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, 그것도 저는 뭐 지지를 합니다. 이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. 지지도 못 받습니다. 예를 들면 독일의 하르츠 개혁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. 2002년에 하르츠 개혁을 했는데 그 3인당인데도 했단 말이에요. 그 진보 세력인데도 야, 더 이상 이렇게 실업률을 놔둘 수가 없고 더 이상 이제 국가가 다 시혜적으로 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안 된다. 노동 경쟁력을 살려야 된다라면서 하르츠 개혁을 했고, 그 결과 지금 독일이 그 슈레더 총리는 그 재선을 못하고 떨어졌지만 독일은 지금 유럽의 최강자로 등장한 거 아닙니까? 네.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사실 교육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건데,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 사실이 없어요. 왜냐하면 인기가 없고 지지도가 떨어지니까.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관저에 갔을 때, 비대위원들이 관저에 갔을 때도 제가 해야 될 것은 지지율이 1%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, 신년사에서도 그런 자신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명을 하신 것이어서 저는 꼭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는 네. 대통령 신년사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? 일단 대통령이 좀 자신감이 붙었다,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지지율이 뭐 20%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. 40%뭐 초중반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이 개혁 과제를 좀 추진해도 되겠다,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낌을 받았는데, 다만 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신년사에서 이제 언급된 키워드들을 보면은 경제 11회, 뭐 미래 10회, 개혁 8회, 수출 6회 이렇게 있는데 뭐 협치 0회입니다. 하나도 없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 개혁을 하려면은 야당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근데 야당 패싱하고 마이웨이로 가겠다라는 게 1년 차에 이어서 지금 2년 차 올해도 지금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, 그게 이제 제 의문이고, 네.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이제 경향신문이 조사를 신년 여론조사 한 건데 12월 30, 31일 여론조사 매트릭스에 의뢰해가지고 18세 이상 1,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. 개혁이 시급한 분야를 조사를 했어요. 근데 가장 높은 게 정치 43.4, 그리고 경제 20.6, 노동 14.2, 교육 연금 8.8. 그래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정치 개혁하고 지금 경제 개혁이에요. 근데 지금 후순위인 노동 개혁, 뭐 연금 개혁 이런 것만 하고 그 내용도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조금 이렇게 조금 뭔가를 양보를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하르츠 개혁을 지금 3인당 얘기를 했잖아요. 네네. 그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자신의 지지층을 등을 져서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. 이게 정말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 1%가 되더라도 개혁을 하겠습니다가 자기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한다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그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다 힘듭니다. 그 지난번에 왜 2000년도에 저희가 의약 분업 생각나세요? 그때 의사 그 약은 약사에게 조제는 의사에게 뭐 이런 구호로 해서 의약 분업을 했는데,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정말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. 네네. 근데 그 의약 분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. 모든 개혁에는 거기 당사자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것들의 눈치만 보면 정말 그 이전, 지금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실 공무원 개혁이라도 조금 했는데,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 개혁은 하나도 안 했어요. 사탕만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.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.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뭐 탈원전 이런 것들은 그냥 립서비스로 끝났지만
실제로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을 줬느냐라는 그런 그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인천국제공사에 가셔갖고 가자마자 무슨 비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했던 거 아닙니까? 이게 대통령이라든가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의 눈치만 보면서 해야 될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요.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개혁 해야죠. 근데 대통령도 이게 그 중대선거구를 열심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지금 정치개혁을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나 염증이 나잖아요. 정말 매일 싸움 되고.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그 몇 건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? 그런데 지금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잖아요. 원래대로 하자면 당대표직 그만두시고 수사를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정치개혁이라는 것들은 뭐 여당, 야당을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협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협치라는 것들 당연히 예. 해야 되는데요. 예.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 국회 자체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자체를 방탄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. 그리고 무슨 문재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하든 간에 협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다수당의 의석으로 지난번에도 무슨 그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그 힘에 어떻게 보면 의석 폭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협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고요. 적어도 그 부분들이 좀 넘어가고 나면은 정상적인 여야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협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신년사의 형식, 신년 기자회견이 없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집권 1년 차 첫 번째 맞이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전두환 때 뭐 이럴 때 이제 뭐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니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,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차 때 안 한 적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안 했다라고 했지만 엄청 비판을 받았거든요. 근데 지금 1년 차 때 안 하는 게 맞나 이것도?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시던 분이 아까 전에 그 경향신문 그거 다시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.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유가 축소됐냐 확대됐냐 물어보니까 축소가 36.5, 변화 없음 38.3, 확대가 20.8 그래서 축소됐다라고 많이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가 축소됐냐 보니까 언론 자유가 71.5%로 압도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뭐 5%, 10%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언론 자유를 강조하신 분이 신년사를 그냥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 안 하고 조선일보랑 하셨더라고요. 신년 인터뷰 가장 편안한 데서 하신 거죠. 그러니까 가장 자기한테 쓴소리 안 하는 언론한테.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뭐 쇼만 한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 정부에서는 달라야죠.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좀 그런 우려를 계속 키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새해 시작인데 민심의 뭐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.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45%까지 간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제 연말 연시 상황을 보면은 조금은 주춤한 상황입니다. 예, 보여주시죠. 네, 긍정이 43.7%, 부정이 54.4%.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. 네,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뭐 결단력, 추진력 이 부분 답변이 가장 높았고요. 그 다음이 공정과 정의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, 민생, 직무, 태도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. 다른 여론조사 기관 결과도 좀 볼까요? 네, 여기서는 긍정이 40%, 전주보다 조금 떨어졌고요. 부정은 조금 올라서 57.2%입니다. 지금은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을 끌어올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또 과제 아니겠습니까? 네, 물론 그렇죠.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선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나중에 그것이 평가를 받고 대통령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. 앞으로 이제 4년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
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년이니까 저 여론조사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매주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싶기도 해요. 예.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너무 표피적이거나 자극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조사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조사 결과가 오히려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정치로 변질돼서 이 국정 자체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상당히 좀 장애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거야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여론조사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. 초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과 좀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언론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인격 살인적 보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통령 길들이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나갔어요. 지나가서 각자가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걸로 자리매김을 하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정책들, 그것이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저는 큰 방향에서 옳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좀 전에 그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신년 기자회견 왜 하지 않느냐, 그리고 불편한 언론들과도 접촉해야 되지 않느냐,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맞습니다. 맞는 지적이시고요. 근데 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국회에 가서 시정 연설을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번에 했던 대로 신년사라든가 어떤 국정 연설을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뭐 개별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 언론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. 단지 기자들이 오늘 1월 1일 날 일요일 날 기자들을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혔으니까 이것은 불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기자 중심적 사고 방식이지,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걸 모든 국민들이 봤잖아요. 그 생중계를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도 하고 야당에서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 때문에 어떤 형식을 꼭 거쳐서 안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과 불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. 기자들과도 또 만나시겠죠. 기자들과도 만나서 전체 기자들과 인터뷰도 할 것이고 또 개별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할 것이고,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하시자마자 최초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해 오마이뉴스인가 같은 인터넷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. 네. 네. 예.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언론인이셨는데 참 저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,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, 뭐 노태우 대통령, 뭐 김영삼 대통령 다 신년 그리고 취임 첫 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는 거고, 기자들이 그냥 단순히 무슨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대변을 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는 거, 거기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20대도 있고 60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이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였는데, 그거를 안 하는 거를 좀 당황스럽게 말씀하신 게 좀 저는 당황스럽고요. 문재인 정부 때 그랬으면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 보수 언론들이, 뭐 다른 분들이, 국민의힘 의원분들이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뭐 이제 입장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은 대통령께서도 저 이상 좀 적대적으로 모든 사안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지지율도 많이 올라왔잖아요. 이제는, 그때는 막 궁지에 몰려서 약간 이해도 갔습니다.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 이해 갔는데, 이 정도 있으면 이제 아량과 관용 이런 좀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기자들 만난 자리도 마련됐으면 좋겠고요. 그렇죠. 예, 조금 전 저희가 웃은 것은 이제 발언 순서가 꼬여서 웃은 것이고 발언 내용 때문에 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그런 거 오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